또 한 가지 재밌는 가설을 좀 지금 현재 20대들의 부모 세대가 과거에 386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이때 20대를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의 시대에 살던 분들이었어. 민주화. 정말 그 막 독재 정권 타도하고 뭐 군사 정권 타도하고. 지금 20대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부모 세대가 공유하던 거대 담론이 지금 20대들한테는 없어요. 지금 20대 남성들이 네. 그 이전 세대와 달리 굉장히 파편화 혹은 비정치화, 탈정치화 됐다. 그 결과가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도 그리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41%였으니까. 그때도 사실 20대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대 남성들이 홍준표 씨나 뭐 안철수 씨를 더 많이 지지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인들은 딱 거대 담론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20대 특히 청년 남성층의 고민을 이해를 할 영향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청년층은 어떤 정치인이든 지지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사실 이거는 남녀 가리지 말고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맞는 건데 근데 20대 여자들은 왜 이탈을 하지 않는 건가요? 기저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이게 뭐가 좋은지 기저효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의 생각에는 과거 대비 지금이 더 낫다는 인식이 공유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났죠. 네. 그리고 그 해화역 시위를 박근혜 정권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다 체증하고 붙잡아 가고 막 물론 박근혜 씨는 여성이었으니까 박근혜 재기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욕하고 그러면 구속하고 그랬겠죠. 근데 현 정권은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몰카, 뭐 불법 영상 유출 방지하고 다 수사하겠다. 어쨌든 피드백이 왔단 말이죠. 문제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탈정치화라는 것 자체는 20대 청년층이 다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20대 여성들한테는 아직도 거대 담론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사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페미니즘이라는 거대 담론이 아직 있어요. 있고 남성들은 지금 뭐 완전 각자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이런 파편화된 욕구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없어요. 이분들은 거대 담론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대 담론에 익숙한 정치인들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현재 존재하는 마지막 거대 담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은 신경을 안 써주는 거죠. 저는 정권의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거대 담론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거대 담론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게 보통 페미니즘을 거대 담론이라는 얘기를 전통적인 그 시각에서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대 남성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담론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파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티페미니즘은 아직 거대 담론 레벨로 올라가기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반대하고 비토하는 것 자체가 담론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이 뭐 해준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없어요. 해준 거 없어요. 그리고 고위직에 대해서 일정한 할당제를 실시하겠다 뭐 이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아직 뭐 실시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런 어떤 큰 선언적인 몇 가지 정책 발표만 했을 뿐인데도 그래도 세상이 뭔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가 똥꼬집스럽게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주는 정도였다면 지금 그래도 말은 들어주는구나.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 가기는 하는구나. 이게 남성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반작용으로 다가오는 거죠. 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던가 예를 들어서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거대 담론 레벨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죠. 강남역 살인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기폭제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제 본능적으로 눈치를 챈 거죠.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되는 흐름이구나. 근데 그 와중에서 20대 남성들은 왜 쟤들 얘기만 들어줘? 그 페미니즘이 마치 자신들을 적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적대하는 표현들이 많죠. 자극적인 표현들을 보고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주는구나 이런 박탈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탈정치화라는 조류 자체는 앞으로도 거세질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년층은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세대고 이거는 뭐 남녀 가릴 게 없는 문제고요. 20대 남성들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주류 사회에 우리는 편입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여성주의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이런 분들이 사실 인터넷에서 하는 어떤 발화라던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더욱 저는 심해질 거라고 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남성들도 어떤 합리적인 갈등의 조정을 청년층에서 주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더욱 많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더욱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비관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정치권과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성 정치인들은 옛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재 20대 청년 남성층에 대응할 역량이 아예 없는 분들이고 언론의 경우 자극적인 보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상호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다 순환창조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동안은 쳇바퀴 도듯이 계속 될 것 같다. 아무튼 뭐 정치권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뭐 편집자님 같은 분이 계시는 이런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 갑자기 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불문 20대의 어떤 정치적 욕구는 과소평가되어 왔어요. 맞아요. 20대의 어떤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그 정상 정치에서 잘 구현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달랐던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여기서도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페미니즘만큼 압도적인 20대의 공통된 강한 주장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다른 세대와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었다면 20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은 이전에 20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파괴력을 가진 담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대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20대 남녀의 이 생각의 차이를 결정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흰건유가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에 페미니즘만의 문제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그런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페미니즘 이슈가 좀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어떤 오해가 풀리고 설득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베 10년의 결과로 파생된 문제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은 대북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세대, 성별과는 좀 다르게 보수적인 가치관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수적입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단일화 이슈, 뭐 공동 입장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20대 남성에게서 유독 굉장히 냉전적인 그 대북관이 발견이 됐어요. 이들이 대북 문제에서 이렇게 좀 다소 시크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 나눠주기 싫다, 퍼주기 싫다, 우리끼리 살기에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부는 나한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북한에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진보적 아젠다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무임승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무임승차하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에 퍼주지 말아라. 여성 할당제도 무임승차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고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명확한 자율경쟁의 논리로 작동되는 세상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룰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게임의 룰이나 공정, 정의 하는 기준들은 실제로 공정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적자 생존의 야생의 논리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걱정하지가 않죠. 그렇죠. 일단 경쟁이 있다는 건 승자와 패자가 갈라진다는 이야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경쟁의 룰 자체에 매몰이 돼서 이 경쟁에서 지금 패자나 사회적 약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결여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좀 따뜻함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 그 냉혹한 경쟁의 논리를 일베에서 배운 걸까요? 저는 약간 혼합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공부를 잘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일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의 논리는 기성세대가 학습을 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애들한테 목표를 지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뭐 책 먹고 자사고 뭐 가라. 명문대를 당연히 가는 것이고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당연히 고시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뭘 하건 말건가를 거기서 승리하기만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한 경쟁에 대한 논리는 기성세대한테 학습이 된 거고 이제 그게 일베 특유의 혐오 정서와 섞이면서 기성세대로부터 학습을 해왔던 경쟁의 논리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혐오를 하게 된 거죠. 정확히 거짓말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쟁에 대해서 이런 강박을 학습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과 그 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게 없어요. 내가 진짜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성취를 얻어야 되는 그 룰이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 그럼요.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근데 그 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할당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특혜 같은 걸 자꾸 주려고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정 경쟁의 원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오를 하게 되는 거라서 이 두 개가 그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 인한 성취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가를 받는 게 공정하다라는 저는 그 단어는 너무 싫어요. 제 지인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한 반의 교선 과정이 3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를 습관적으로 안 나오는 애들도 꽤 있대요. 어떤 학생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책가방을 싸서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공이 들어가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은 어떤 그런 담론이 저는 좀 너무 싫어요. 그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시군요. 따뜻한 척 하시는 건가요? 누구나 똑같은 게임의 룰을 가지고 경쟁에 임한다고 생각해보면 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아니면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너무 불보듯 뻔한 결과인데, 저는 근데 이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분들의 담론을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외된 계층도 맞아요. 20대 청년 남성이 제일 소외돼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주목 안 하잖아요. 비웃고 맨날 뭐 막 찌질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나 얘기를 하지. 저는 따뜻하지 못하다라기보다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다는 결과인 거고, 그렇죠. 원인은 네. 사실은 이 사회가 그들에게 따뜻함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또 연결이 되겠네요.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네. 어떤 특정한 부류가 그 밖의 집단과 좀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랬을 때 이제 사회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크게 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들을 뭐 수용하거나 네. 아니면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외면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20대 남성들을 그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이제 주역이 될 20대 중에서 절반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거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들어보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설득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남성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적대시한다거나 야 니네 목소리 그건 아니야, 니네 틀렸어, 니네 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대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좋아지겠죠. 그렇죠. 일단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지금 20대 여성들이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충분히 같이 토론의 장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